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3대 지수는 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도 상반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좀 상당히 부진했고요. 이 나스닥과 S&P 지수는 전고점 대비 결국에는 20% 이상 밀리게 되면서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랑 경제 지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로 좀 가는 과정 속에서 연준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할지 또 반전의 계기는 있을지 오늘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밀렸더라고요. 네. 네, 어떤 특징과 이슈 있는지 짚어주세요. 네. 3대 지수 경기 침체 우려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8% 하락, 나스닥이 1.3% 하락, S&P 500이 0.9%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썬파워가 4.4% 상승, 솔라이트 테크놀로지가 4% 상승했고요. 인페이지 에너지가 5.7% 상승, 시올스 테크놀로지가 9%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화이자가 2.9% 상승을 했고요. 코스트코가 2% 상승, UAM 관련주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4.7% 상승했습니다. 5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6.4%였는데 소폭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4.8%여서 역시 소폭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전월 대비가 예상이 0.4%였는데 역시 0.1% 소폭 하회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0.2% 증가에 그쳐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소비에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최소폭으로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4월 0.6%보다 급감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0.4%였는데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은 지금 2분기에 GDP 추정치를 전망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1%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술적 침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대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50% 급락할 것이다. S&P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 한 20% 좀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앞으로 약 30%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매파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채가 많아가지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 문제로 유발한 인플레는 항상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착륙이 예상된다고 해서 통화 긴축을 중단하면 인플레이션 장기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어떠한 반등도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성원 교수는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식료품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싼 것만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에서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4,500을 예상을 했는데 4,500까지 가려면 3,300까지 빠졌다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응답자의 90%는 23년 내로 경기 침체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A 리서치에서는 경기 침체 시 유가가 폭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예전에 보면은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때 유가가 폭락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결국에는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수요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과 지표들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상반기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네. 결국에는 반등은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렇죠. 이번 뭐 주, 다음 주, 지금은 네.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찬바람이 불어야지 어느 정도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라 보고 네. 지금의 반등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찾기 위한 뭐 그 과정에서의 반등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PC 지표부터 좀 볼게요. 사실 연준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월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지만 굉장히 고물가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근원 PC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가님 평가는 어떠세요? 역시 뭐 조금 뭐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뭐 거의 뭐 부합하는 수준이었죠. 네. 이제 0.1% 하회했다고 보면 뭐 증가는 이제 안 하고 있지만은 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꺾이지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좀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좀 높다.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고점에 일단 저는 고점 어느 정도 고점은 나왔다고 보지만은 네. 꺾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꺾여야지 시장 참가자들이 향후에 조금 어떻게 보면 텐데. 통화 긴축에 네. 대해서 스탠스가 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증시가 조금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아직 뭐 크게 꺾였죠.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뭐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고점 횡보 수준이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사실 뭐 CPI 지표를 봐야지 알긴 알겠지만 PC에서 어떻게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 수는 없을까요? 예전에는 PC하고 CPI 연준이 둘 다 중요시 보는 지표인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주거비 쪽의 경향이 조금 CPI 좀 높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에서 CPI가 아무래도 거기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거비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주택가격 미국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CPI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거비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면은 근원 PC를 더 중요하게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성원 교수도 뭐 7월에 75bp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확실히 CPI 쪽에 발표가 되고 이후에 연준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조금 더 힌트를 크게 얻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경기 침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애틀랜타 연은 측에서 GDP 추정치를 또 2분기를 마이너스로 잡으면 두 개 분기 연속도 마이너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경기 침체 약간 요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은 뭐 예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뭐 침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들어간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럼 하반기쯤에 바로 좀 올 거라고 보세요. 3분기 들어서면서.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하반기나 뭐 내년 초 정도. 상반기에 네. 공식적으로 연준은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니만큼 연준은 모든 이제 올해 전체적인 GDP 성장률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뭐 하반기까지 다 나온 다음에야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침체가 늦어지든지 뭐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중요할 텐데 루비니 교수가 증시가 50% 더 급락을 할 거라고 봐서 그럼 여기서 이제 30% 정도 더 하락을 하면 그때쯤이 바닥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이제 비관론자로 유명한 네, 사람이다 공포스러웠어요. 보니까 네. 뭐 조금 일단은 뭐 참고는 하시되 항상 이제 비관적인 의견만 개진을 한 사람이니까 네. 일단은 뭐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거는 좀 그 정도로 좀 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30%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네. 뭐 고점 대비 그냥 최고 한 50% 정도는 빠져야 된다. 그냥 그 정도는 빠져야지 바닥을 찾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도 30% 이상은 더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총체적으로 네. 보면은 네. 저는 뭐 한 50%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하지만 네, 보고 있고 한 30% 40% 정도에서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그럼 뭐 들어가거나 할 때는 아닌 것 같네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유가도 살짝 꺾였어요. 뭐 증산 얘기도 있긴 했었고, 뭐 100달러 선 하회하는 움직임으로 좀 갈까요? 뭐 유가 움직임 솔직히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네. 제가 110달러 넘어서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니까 조금 유가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지금 맞아요. 유가 차트 나오는데 하락했어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 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뭐 지금 21선 저항선에도 부딪혀서 내려오는 추세고 유가 뭐 큰 폭으로 뭐 하반기에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100달러 선에서 좀 버티겠죠. 버티다가 뭐 못 버티면은
$90까지 또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단에 대한 열려있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그럼 이렇게 좀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살짝 좀 잡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항상 CPI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예상을 네. 해드리는데 네. 6월 이제 6월 끝났잖아요. 그쵸, 끝났는데 역시 뭐 CPI 뭐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8% 초반. 하지만 나머지에서 좀 안 꺾이고 있다 보니까 뭐 역시 좀 아직까지는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고점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거비에서만 큰 폭으로 뭐 지금 주택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꺾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예전에 올랐던 거를 천천히 반영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네네.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점은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급격한 하락은 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또 주거비가 변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신규 실업 수당 건수 청구 네, 건수가 이제 맞아요. 발표가 되는데, 뭐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약간 뭐 냉각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고용 시장에 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네. 살짝이지만은 어느 정도 뭐 그런 기미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것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뭐 탄탄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별 의미 없어가지고 오늘 헤드라인으로 네. 그냥 안 갖고 왔는데 네. 그냥 아직까지 뭐 22만 건, 23만 건 이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별 의미가 없다. 그래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시간에서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뭐 그닥 좋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 쪽이 이렇게 되면 또 반도체 종목들이 또 한 번 밀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네. 급락까지는 아닌 것으로 네, 보고 네, 네. 있어가지고 네. 일단 뭐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는데 뭐 그다지 뭐 비관적이지도 않고 뭐 하락을 해도 뭐 그냥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정규장에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한 1, 2%의 하락으로 결국엔 마감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의 기미가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이런 소식들도 있고 또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발표된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뭐 오늘도 좀 부진할까요? 그렇죠. 뭐 어제도 보세요. 많이 빠졌는데 뭐 네. 역시 조금 주말 앞두고 일단 보수적인 대응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주식 사긴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뭐 사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축해 놓은 것 중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에 잘 사놔가지고 좀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매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좀 시장 신중해야 된다. 섣불리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반기에도 그럼 국내 시장 뭐 계속 좀 어렵고 바닥 찾기 과정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지금서부터 이제 뭐 계속적으로 바닥 찾기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뭐 들어가고 네.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좀 찬바람이 불어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빠르면은 뭐 9월 말, 10월 초 이 정도 보고 있고 아니면 뭐 거기서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인 바닥 찾기 과정. 그러나 뭐 지수가 어느 정도 빠졌다 올라갈지는 솔직한 얘기로 뭐 예측은 조금 불가능하다. 그날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뭐 미국 증시 바닥 찾기 과정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이제 부양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양책 쓸 입장은 아니고 7월에도 지금 한은에서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계속적으로 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7월에 빅스텝이 한은에 결국에는 밟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하고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은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저는 좀 다르게 보시나요? 다르게 본다기보다는 뭐 물론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스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뭐 자본 유출이 더 심하지는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 뭐 언론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좀 그런 과정은 좀 확인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이제 전문가님이 사실 2차 전지도 그동안 약세장에서 덜 빠졌기 때문에 한번 빠지는 과정이 올 것이다 했는데 사실 거의 실현이 된 것 같아요. 어제도 굉장히 급락을 해가지고 소재주들 포함해가지고 이쪽은 그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LG에너지솔루션 여파가 뭐 전체적인 뭐 그 섹터에 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주식시장에서 참여를 좀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뭐 안 빠진 종목이 나중에 빠진다는 건 대부분 경험치로 다 알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막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조금 일찍 말씀드린 거고 뭐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이게 많지요. 뭐 조금 더 아직까지는 뭐 들어가기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못 네. 빠질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번 좀 들어 올렸다가 또 어제는 하락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정부에서 뭐 어떤 뭐 중국에 대한 맞아요. 그런 얘기 그거의 있어서. 발언이 나왔는데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가 화랑을 우리나라가 이제 입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된다 뭐 그런 발언이면서 네. 중국 관련 주식들이 또 안 좋았죠. 큰 폭으로 좀 네.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또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현 정부에서는 중국 스탠스보다 미국 스탠스 그쵸, 쪽이 이쪽이 더 좀 강하기 가까우니까.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정부 정책을 좀 고려해보면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주일간의 말씀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상반기 마무리됐고 이제는 하반기의 첫 시작입니다. 다만 쉬운 길은 좀 아닐 것 같고요. 7월에 또 한국에 금통이 있고 연준의 FOMC 모두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까지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